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리더십 TV 강의가 50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앞으로 100고지, 200고지, 300고지를 행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52번째 강의로서 선시의회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시의회라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말한 본인이 먼저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하고 또 쉬운 일부터 먼저 하라 하는 의미가 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고사성어로 되었느냐,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에 지금의 북경 근처에 연나라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연나라는 제나라의 공격을 받았죠. 싸울 때마다 참패를 해서 나라 땅이 야금야금 제나라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연나라의 소왕이 즉위를 해서 그는 나라를 바로잡고 패전의 수치를 씻어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왕은 현자로 명성이 자자한 과계를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는 내란으로 제나라에게 패하고 말았소. 이 치욕을 씻어내고 싶지만 워낙 작은 나라인지라 역부족인 것 같소.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여 그들의 협력을 얻고 선대의 치욕을 씻어내고 싶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훌륭한 인재를 곁에 두었습니다. 또한 왕자는 훌륭한 벗을 가까이 하고 성자는 훌륭한 부하를 곁에 두었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망하게 한 왕들 주변에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왕은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과계를 재상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명장수 악이라든가 음양오행설의 제창자 주연이라든가 또 대정치가인 극신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시의회라는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려는 것을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 있는 자부터 구하여 시작하라는 의미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계는 소왕에게 훌륭한 인재를 찾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의를 갖추어 상대를 대하고 정중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100배나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고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몇 배나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상대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밖에 얻지 못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고 상대를 대하면 하급 관리들만 모일 것이고 상대를 몰아붙인다면 소인배들만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재를 모으는 요령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재를 얻는 방법에 마무리를 했죠. 나라 안에 인재를 뽑아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나라 밖에 있는 인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선시의외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랑자대라는 말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위시를 부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이 야랑은 한나라 때의 중국 서남 지역의 10여 개 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기주성이나 운남성 서부 일대를 말하죠. 이 지역의 부족들은 각각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10여 개의 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야랑국이었습니다. 기원전 122년에 인도를 가던 한나라 사신 일행이 야랑국에 들렸습니다. 야랑국 임금인 다동은 오랫동안 중국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였으므로 중국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반겨맞아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에 야랑국 임금이 사신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나라 중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오? 하면서 한나라 사신들을 비웃었죠. 그러니까 사신은 기가 막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한나라에는 군이 수십 개나 되고 그 군 하나만 해도 이곳 야랑국보다 몇 배 큽니다 하면서 야랑국의 임금의 기를 팍 죽여버렸죠. 그런데 야랑국 임금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랑국의 임금 다동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랑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저지와다,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무제 때의 한나라 속국이 되었습니다. 과계가 말하는 철학이 뭐냐? 지도자는 분수를 모르고 위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재를 주변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재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이겁니다. 연나라 소왕은 과계를 비롯해서 인재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제 나라에 당했던 치욕을 갚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거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는 주변에 사람의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과계가 말하는 바로 핵심입니다. 지도자는 분수를 모르고 위시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 이 주변에 지도자라는 분이 분수를 모르고 위시를 부리는 자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